드셨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이혼율이 올라가서 그런지는 참 모르겠지만 이혼 이후에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하면서 재혼한 이후에 또 새로운 법률 관계가 발생해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제가 전연차 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혼을 했다가 재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은요, 이제 곧 있으면 50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해주신 남성분이십니다. 현재는 싱글이신데 돌싱이라고 하십니다. 15년 전에 아내분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투고 화해했다가 다투고 또 화해하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이럴 거면 서로 그냥 각자 따로 사는 게 더 행복하겠다 해서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으셨고요. 그래서 한번 이혼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또 다시 뭔가 결혼을 한 만큼 큰 결심이 서는 그런 이성분을 만나지 못해서 돌싱이 된 이후에 이제 혼자서 지내고 계셨던 거죠. 이혼한 지가 한 1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돌싱이 되신 지. 전 아내가 우리가 요즘에 X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X가 이제 머릿속에서 잊혀질 무렵에 정말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전 아내를 만났다고 하십니다. 정말 두 분이 완전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야 이렇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 뭐 직접 연락을 하거나 교류하거나 서로 SNS를 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완전 연락이 단절된 채로 생활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우연히 만나서 너무 깜짝 놀라셨던 거죠. 그리고 헤어진 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런지 그때 힘들었던 거, 싸웠던 거, 안 맞았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마냥 반가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전 아내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도 반가운데 커피나 한잔 하자 해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자, 아내분은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고 현재 잘 살고 있고 자녀도 있다고 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사연자분이 마음 한켠에 뭔가 씁쓸한 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혼한 이후에 왠지 모르게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고 있고 내가 전 와이프를 좀 그리워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한 번씩 들었는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재혼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좀 씁쓸하지만 그래 잘 살면 좋지 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순간 전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랑 아들이랑 뭐 여행 갔는데 뭐 오늘 술이나 한잔 할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돼! 술 마시면 안돼! 술을 드셨대요. 제가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자연스럽게 술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왜 뭐가 안 맞았고 생각해보니까 서로를 배려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도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 아니야 당신이 좋은 사람이었지 내가 더 미안했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됐고 강을 건너고 마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술 기운에 모텔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가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술 기운에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당사자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변명, 술 기운에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자신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술 기운이 심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 차례 뜨거운 밤을 보내셨는데 그 날이 기점이 되어서 연락처 교환도 하고 연락을 자주 주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가고 그때 그냥 내가 잘 살았다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네가 사는 거지. 그래서 괜히 더 미련이 남고 더 애틋해지고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제는 그때
그때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연자분뿐만 아니라요. 그 여자분도 뭔가 지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남편이 아들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자리를 비웠다 그러면 여지없이 두 분이 만나서 같이 성관계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잡히지 않는 잘못된 만남은 없습니다. 무조건 발각이 되게 되어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현 남편에게 관계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 남편한테 들켰어 이렇게 연락이 온 다음에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뭐 그쪽 남편분한테 별다른 연락도 오지 않고 그러길래 원만하게 그냥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3달 뒤에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신 겁니다. 내 와이프가 전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위자료 주세요. 이런 위자료 청구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연의 주인공인 사연자분이 무엇이 궁금하다고 하셨냐면요. 이 아내를 먼저 만난 건 나도 배우자였는데 이 만남을 마냥 잘못된 만남으로 호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위자료 줘야 되나요? 이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임팩트 있는 하나의 짧은 질문이었지만 설명해 드릴 게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좋아했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남이에요. 아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 그 사람하고 법률상 혼인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전 아내하고 만나는 순간 그냥 불륜남, 상간남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부였던 사실, 과거에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좋아했던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항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그 자체로 불륜남일 뿐이에요. 그래서 위자료 지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를 낮추기 위해서는요, 백반하장의 주장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잘못하신 거 인정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완벽하게 관계를 끊어내는 것, 그게 위자료 감액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혼을 했어. 그런데 저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저 사람이 아직 싱글이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다시 가정을 꾸렸다면 나의 미련은 덮어둬야죠. 있을 때 잘하자. 근데 판결에서 전혼의 관계 때문에 뭐 괘씸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약간 참작을 해줘서 감형을 해주거나 그런 결과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전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렇지 않고요. 그냥 다 똑같은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혼했던 부부가 각자 가정을 꾸렸다가 다시 연락하면서 불륜이 되거나 혹은 아이를 매개로 해가지고 다시 만났다가 1박 2일 캠핑이나 갔다 올까 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륜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이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정말 미련이 없을 것 같은 시점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원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죠. 아셨죠? 신중하게.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저에게 보내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시지 말고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고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